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 꽃샘 추위가 꽃이 피는 걸 시샘해서 오는 추위라고 하는데 건강관리 조심하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먼저 지난주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게 시험에 등록 기준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내용이 95%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돼 있는데 현재는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게 삭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결격 사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취직하거나 개업은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우리 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공동사무소, 개업공개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리고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법인의 겸업 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인 직원에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인데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되죠. 닉네임, 아바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폐업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지난주 한 게 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오늘 할 내용도 중요합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 확인 설명 한 문제, 거래계약서 한 문제, 보정설정, 손해배상 책임 2문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되고요. 중개보수가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게 이게 보정설정 금액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입니다.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제목만 봤고요. 자, 그러면 먼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중개계약을 거래계약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개계약은 손님하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이 되겠습니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문서로 안 적고 전부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매도 의뢰인들은 팔아달라고 내놓지만 매수 의뢰인들은 없다고 하면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세입자 같은 경우 없다고 하면 다음에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안 하고 그냥 거의 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요. 왜냐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방 빼고 언제까지 방 빼줘야 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서 손님 오면 세입자가 와서 방 구하려고 하면 이사 날짜 언제입니까?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이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계약을 안 해요. 왜냐면 이사 날짜를 모르는데 계약할 수 없죠. 주인하고 이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 이사 가기로 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성 손님인지를 알아보려면 이사 날짜 언제 정해졌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안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 집 봐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세가 변할 수 있으니까 이사 날짜 확정되면 오십시오 하고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집 보여줘봐야 손님들은 걸어서 안 가려고 하거든요. 100m만 가도 차 타고 가려고 그래요.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받고요.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법을 만든 사람은 이게 지금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의뢰인이 더 유리하니까 의뢰인이 요청하는 거죠. 그 손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문서로 적으면. 근데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오히려 문서로 적자고 하니까 손님들이 짜증내.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서로 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손님하고 개업공개사 둘 다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돼. 분쟁이 안 생기니까 문서에 적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근데 법을 만든 사람은 손님한테 유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말로 하면 사기칠 수 있는데 문서로 적어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문서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문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요게 시험에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0번 맨 밑에 있습니다. 물가 수준 해가지고 10번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있어요? 네, 10번. 뭐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그걸 참아야 돼. 계속 똑같은 거 아마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내용은 똑같으면 되는데 농담하는 것까지 똑같으면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다. 똑같은 소리, 헛소리 똑같이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댓글에 녹음기는 늘어나지만 나는 안 늘어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녹음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걸 사실은 참아야 돼. 극복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거의 막 완전히 줄줄줄 나올 정도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신선하고 충격적이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어차피 시험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10번 암기 프린트 10번에 첫 번째 까만 별표에 물가 수준입니다.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해놓고 요청한 걸 거부하면 되냐 안 되냐 규정 없어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나는 말로 하든지 문서로 적으려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봐라 나 못하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요청할 수만 있다 돼 있고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시도지사, 등록관청, 협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X입니다. 주어를 바꾼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이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권고. 지금 마스크 실내에서도 착용, 실내뿐만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에서도 버스, 지하철에서도 권고로 바꾼다고 있잖아요. 권고. 권고라는 거는 권고, 이것도 권고라는 이야기에 권장이 권고죠.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도 권고입니다. 권고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라는 이야기인데 안 해도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권고사항입니다.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행정지도는 합니다. 행정지도.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하면 안 한 사람 뭐 다른 거 가지고 단속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상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통일벼 심으라 했는데 안 심으면 처벌 규정은 없지만 다니면서 다른 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농약을 외상으로 안 준다든지 다른 걸로 압박을 해서 결국은 하게 만들어요.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표준 서식을 사용 권장하면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법정서식이란 법률에 규정된 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 하죠. 넓은 의미로 보면 법률, 좁은 의미로 보면 법령, 즉 시행규칙의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은 있으나 법정서식은 보면은 그 우리 기본서 202페이지에 있는데요. 202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면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게
별지, 시행규칙 별지예요. 시행규칙 별지. 그래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다. 조금 뒤에 나오는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기본서 202페이지 1. 을의 의무사항 2. 갑의 권리 의무사항 3번 유효기간 나와 있죠. 그 유효기간 나와 있네요. 요 시험에 그 202페이지 1, 2, 3번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5번, 6번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202페이지. 그래서 3번에 보면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3개월이 있습니다. 3개월. 43번에 4번에 있죠. 43번에 4번 3번 두 개를 밑줄 지나야 되겠죠.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둘 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시험에 4개월로 약정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기간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죠. 4개월 약정했으면 4개월이고 2개월도 약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 중개계약이죠.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에서도 전속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기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적으로 속한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인데 시험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하면 X죠. 임의규정입니다. 그냥 구두로 제가 말 잘못했네. 전속 중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X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죠. 조금 전에 일반 중개계약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잖아요. 안 해도 되죠.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조금 전에 보존 의무도 없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디 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정보망에 합니다. 일간신문에 광고 내려면 광고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보망에는 서버 사용료를 보통 한 2, 3만 원 정도 내거든요. 한 달에 개업공개사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2, 3만 원만 내면 뭐 무한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거의 100% 정보망에만 공개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정보망에 하나여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망에 가입돼 있어야 공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망에 가입 안 돼 있으면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됩니다. 안 하면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인데 임의적 등록 취소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어떤 책에는 보면 또 상대적 취소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 기출문제, 오늘 기출문제 보셨죠? 기출문제 집에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이런 말 안 나오고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 그대로. 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우리 확인 설명할 때는 바닥면의 상태도 설명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바닥면의 상태는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시설물의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이 5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왜일까 이렇게 약간은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왜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인적사항 공개하면 중개보수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공개하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시험에는 왜 이게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결론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 더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인적사항을 공개해 놓으면 전화번호 공개해 놓으면 아무나 보고 전화해가 직접 그냥 둘이 다이렉트로 계약해 버리지 손님들끼리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안 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중개업소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전망 굿 이렇게만 적어놨지 몇 동 몇 호 안 적어놨어요. 그쪽 몇 동 몇 호 적어놓으면 직접 찾아가지고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 안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전화번호 직접 공개해놓으면 직접 전화해서 계약해버리지 중개보수 안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공개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은 공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출제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실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네요. 토지 이용 계획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5번, 6번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즉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지금 공통적인 거 아닌가 아까 바닥면의 상태 아니라고 했습니다. 확인 설명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공법상 이용 제한도 토지 이용 계획은 정보 공개하라고는 안 돼 있다고요. 확인 설명은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입니다. 단 이게 시험에 7번하고 5번이 잘 나온다고 인적사항도 X, 임대차도 X인데 이 X의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거는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장난 같은데 이 두 개를 시험에 잘 낸다고요? 공시지가는 공개해봐야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68개 법률에 있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하고 관련 있어요. 공시지가는 전부 세금하고 관련 있으니까 임차인이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취득세 내거나 재산세 내는 거 아니죠. 임차인은.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해서 뭐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또 공개했다고 해서. 그러나 인적사항은 공개해버리면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암기 프린트 5번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치가 뭐냐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을. 자, 기본서는 205페이지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개사의 의무 3가지가 있고 의뢰인의 의무 3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X. 일반 중개계약은 통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죠.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시험에 낸다면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해보면 시험을 출제해보면 이제 실력 향상이 돼요. 어떻게 바꿀까? 반대로 일주일에 2회 이렇게 하면 X죠. 일주일에 2회 하면 X고 2주일에 1회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국회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 그래서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 8회 때가 1995년도 어떻게 냈냐면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했다. 다음 중 잘못한 개업공개사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아직 2주 안 넘었잖아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팩스도 옛날에는 그때 1995년도만 해도 인터넷이 거의 지금 중개업계에 인터넷 정보망이 확산된 게 2000년도예요. 2000년도 20년 전부터. 95년도는 인터넷이 없었다고요. 그때 물건 주고받을 때는 뭐냐면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물건 정보를.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거의 안 하려고 했어요. 팩스로 물건 정보만 다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물건 정보 준 사람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이런 게 많았다고. 물건 빼돌리고 하는 게.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거는 공동중개를 해도 남은 물건 빼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CCTV 있기 때문에 다 누가 그 먼저 들어갔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팩스로 통지해도 위반한 건 아니다. 문서로 해야 되니까 구두로 하면 안 돼.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다 상관없어요. 이메일 다 가능해요. 문서로 하면 됩니다. 시험에 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X죠. 손님한테 매물 내놓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게 뭐 손님이 왔다 갔다 보고 갔는지 지금 여러 군데 내놨으면 덜 불안하잖아요. 여러 군데 내놨으면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중개할 텐데 한 사람한테만 딱 맡겨놨다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 이게 손님이 보고 갔는지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님 그래도 몇 명 와서 보고 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의뢰인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손님한테 매물 내놓은 사람한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 정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X 지체 없이 통지입니다. 지체 없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적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라고 합니다. 3근무시간 안에 6시 퇴근이면 3시 안에 와서 한 거는 그 처리하고 퇴근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게 적시입니다. 5시 59분에 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면 빼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는 퇴근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서식에 있는 거예요. 서식에 선언적 의무라고 봐야 되겠죠. 서식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있다고요. 서식이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보면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 그 메뉴에 1번 의뢰 의무. 갑을 관계하면 주로 갑질한다 이러면 누가 갑이에요? 우월적지에 있는 사람이 갑이죠. 그 손님하고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손님이 갑이고 개업공개사는 을이에요. 그래서 손님하고는 무조건 싸우면 안 돼. 사장님, 회장님 하고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을이기 때문에 그 1번 의뢰 의무 사항에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을 이행하여야 하나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하면 X입니다. 사실은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설명하면 된다. X.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명 안 해도 된다. X.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이런 말이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서식에는.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가 우리 210페이지 그게 2번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2번.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고 서식에는 210페이지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위약금인데 중개보수 100%라는 말은 그 우리 서식에는 보면 없잖아요. 210페이지에는 100%는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그래서 시험에 100%라고 내면 전부 다 X예요. 왜냐면 50%는 있잖아요. 100%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100%예요. 자,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에게 전속을 맺었습니다. 을에게 전속을 맺어놓고 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을이 100만원 받기로 돼 있다고요. 한 건을 하면 100만원 받기로 돼 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도 줘야 된다고요. 병에게 내놔가지고 병이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병이 중개했으면 병한테도 중개보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위약금을 이게 을은 중개를 한 건 아니니까 중개보수는 아니고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요. 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아니고 100%라고요. 100만 원 다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오늘 책 기출문제 책이 있던데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그래야만 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80%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최소한 70% 이상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는 걸 강조한답니다. 출제위원들한테.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이게 뭐냐면 을한테 내놨는데 을이 소개시켜줬어요. A라는 손님을 소개시켜줬다고요. 갑 의뢰인에게 소개시켜줬더니만 개업공개사 몰래 자기들끼리 만나서 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그 현업에서 그런 거 많이 있던데요. 지금 공동중개 갑하고 을을 소개시킨 개업공개사가 또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씩 각각. 그 본데 우리 같은 학원에 다닌 분이에요. 내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반갑잖아. 지금 한 1년 만에 봤어요. 둘이 수다 떨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우리 쟤들한테 복비 뭐 몇백만 원 줄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내일 하자 몰래.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감시해야 돼. 철저하게. 저도 현업에서 제가 팔라고 내놓으니까 여자분인데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가니까 따라오더라고. 남자 화장실 앞에까지. 왜 오는데 물어보니까 아니 화장실 가려고.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하니까 예 그렇네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못 만나게. 둘이 못 붙여놓은 둘이만 붙여놓지는 않는다고. 둘이 붙여놓으면 딴짓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개업공개사 손님끼리 만나가지고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그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했으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당장 알기 어려워요. 몇 달 지나서 알게 되고 이런다고 소문 듣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으면 이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만 해놨으면 실제로 위약금 받기가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판례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을개업공개사가 중개거래계약 성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분에 상당하는 중개보수를 몰래 만나서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돼 있어요. 판례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요.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에 위약금 준다고 딱 적혀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전속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보다는 개업공개사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있죠. 전속중개계약을. 이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이에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2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자, 을한테 전속을 맺어놓고 갑 스스로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이러면 위약금이나 위약금
50% 지급한다, 100% 지급한다, 0% 지급한다. 만약 셋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답이 뭡니까? 지금 을한테 내놨다고요. 갑이 을한테 전속을 했다고 전적으로 맡겼어요. 갑 을애인이 을한테 전속을 맺어놓고 을 개업공개사와 상관없이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이러면 위약금을 50%, 100%, 0% 중에서 얼마 받냐고요? 답은 50%는 X입니다. 그럼 뭐 1번, 2번, 3번 두 개 남았네요. 답은 예? 3번입니다. 3번. 위약금 없어요. 여기 적어놨네요. 위약금은 없고 비용만 줘요. 비용. 위약금이나 보수는 없어요. 스스로 발견하면.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위약금 50% 지급해야 된다. X라고요. 위약금 없습니다. 보수도 없습니다. 단지 소요된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 지금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고 하니까 나 비용 200만 원 들어갔는데 200만 원 달라 하면 그 안 준다는 얘기예요. 비용. 아무 진짜 입증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9시 뉴스에 광고해가지고 뭐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하면 진짜 들어갔다 하더라도 못 받는다고. 중개보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 진짜 비용을 썼다 하더라도. 그럼 중개보수 100만 원 받으려고 실제 광고비 200만 원 쓰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죠. 그럼 많이 썼다 하더라도 진짜 60만 원 썼다 하더라도 50만 원만 비용을 준다고요. 50%까지만 비용을 주는 거지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은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선언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자, 21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21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보면 매물 다 볼 수 있죠. 호갱노노 뭐 이런 거 어플 보면 다 매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정보망 아닙니다. 정보망 아닙니다. 그 직거래 사이트인데 사실 정보망은 아니고 개업공개사들이 거기다 광고 올려가지고 광고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는. 지금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이 거의 70%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 전체 매출액의 1%도 안 된대요. 부동산 광고 수익이 몇 조가 넘는데도. 개업공개사는 돈 벌어가지고 네이버 전부 돈 벌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 지금 원룸 같은 거는 직방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요. 어쨌든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다. 중개사무소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합법적으로 지정받은 정보망은 한방, PC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보망이. 근데 실제로 이제 중개업소에서는 여러 정보망이 사설 정보망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 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법에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 있고요. 지정 딱 한 번 있습니다. 허가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받는다는 말은 없다고요. 건축법에 건축허가,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다. 지정 신청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요건을 갖춰서 지정 신청을 하겠죠. 먼저 지정 신청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대신에 요 세 개 숫자를 3월 30일 숫자 바꿔내는 경우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이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물론 반려하겠죠.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인데 이걸 극단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시험에 1개월 이내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면 X라고요. 왜냐면 1개월은 29일도 있을 수 있고 31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게 1월, 2월, 3개월 이렇게 하지 말고 30일,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해라.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30일은 항상 30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법에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그러면 입법의 불비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30일로 돼 있으면 30일. 이거는 숫자는 뭐 암기할 수밖에 없죠. 왜 29일 아니고 30일이냐? 그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3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X.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하면 X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는 또 30일 이내에 지정받고 나서 3개월이니까 약 4개월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신청한 날로부터 하면 그 시험에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받아야 된다. X라고요.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 안 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번에 5번이 있습니까? 5번이 아니네. 4번이네. 4번. 8번에 4번.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일로부터라고 돼 있죠. 그 시험에 그 1년을 동그라미 해놓은 이유가 이게 1년이 기출문제에 6개월 X, 2년 X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지정받으려면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5 빼기 2는 3입니다. 이게 옛날에 2,5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 차리기도 전에 500명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등록증 4번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다고요. 500명을 아직 회사 차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정받는다고 등록증 4번 복사해달라면 여러분 해주겠냐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받은 업체가 한방 PC버전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만큼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가 있다, 2개가 있다 그런 시험이 안 나오고 5 빼기 2는 3이다. 그 시험에 500명을 다른 게 숫자 바꾸고 30명을 20명 이렇게 숫자 바꾼다고요. 5 빼기 2는 3이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정보처리 기사인데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인데 2인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인데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X, 1인 대신에 2인 X,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컴퓨터 시험에 3번 출제되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된다.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뭐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야 된다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에 그 메뉴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 정보망이 있으면 정보망 A개업공개사가 먼저 팔아달라고 A개업공개사 의뢰받았고요. B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A개업공개사가 빨리 팔려고 매물을 올렸습니다. 정보망에다 올렸다고요. 그러면 이 B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가지고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어요. 찾아냈으면 B개업공개사는 어디로 연락하겠어요? B개업공개사는 A한테 연락해야 되죠. 매도인 연락처 아까 공개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공개돼 있으면 직접 연락해가지고 여기 중개보수 받고 매수인한테도 받고 두 군데 다 받아버리고 매물 올린 A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물을 올린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고요. 그러면 A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매물 삭제를 요청해서 삭제해야 돼요. 삭제 안 하면 허위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정보망에 허위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포털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뭐가 더 제가 큰 것 같아요. 뭐가 더 무거워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하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하고. 업무정지 훨씬 더 무거운 벌이죠.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내고 계약도 못하는 거 훨씬 더 커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뭐 돈 내 한 건 해가지고 돈 내도 되고 또 2분의 1 깎아주니까 사실은 250이고요. 또 빨리 내면 20%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가태료 빨리 내면 또 깎아주지요. 20%. 그럼 실제 2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망에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런 거 저도 현업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 됐는데 매물이 정보망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손님 오자마자 매물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래되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님한테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매물 올린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매물 아직도 살아있냐, 아직도 거래 안 된 거냐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냥 매물이 올라와 있다고 바로 손님한테 설명했다가는 거래 성사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삭제를 안 한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삭제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서 21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칠판에 그려놓은 겁니다. 자, 216페이지 교과서는 217페이지에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공개사 대신에 의뢰인으로부터 하면 X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으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직방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뭐 호갱노노 이런 거는 매물 다 볼 수 있는 거는 직거래 사이트예요. 근데 호갱노노도 보니까 손님 연락처는 안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개업공개사 그 이름만 다 나와 있어. 광고 받아가지고 그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니까 그 하여튼 어떻게 시스템이 그 직방 그 호갱노노하고 연결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그게 아마 거래가 성사되면 호갱노노에 얼마 줘야 되는 것 같아. 이 시스템이 보니까 그 광고비 받는 거라고. 이건 포털 사이트들은 이 매물을 실어놓고 그 정보망은 반드시 개업공개사들끼리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올린 것만 매물을 실어야 된다고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의뢰인으로부터 하면 X라고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되며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지금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뭘 차별하냐면 지금 현업에서 쓰는 정보망은 이게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2000에 그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만 정보망 서버 사용료를 내고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원들끼리만 돈 낸 회원들끼리만 매물을 볼 수 있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정보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만 되어 있는 개업공개사라면 누구든지 매물 볼 수 있어요. 협회 가입 안 한 회원도. 그게 정상이죠. 안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하면. 근데 협회는 이제 합법적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사설 정보망들은 지금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차릴 때는 그냥 비어있는 사무소에 막 차리는 게 아니라 회원업소를 인수해야 된다고요. 권리금을 주고 현업에 나갈 때는. 그래야 매물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 만약에 거짓 정보 공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8번에 보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8번에. 8번 제목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하여야 한다가 없고 할 수 있냐 하면 지정받기 엄청나게 까다로웠잖아요. 아까 5 빼기 2는 3, 500명 모아야 되잖아요. 미리 가입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지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 취소는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근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포털 사이트에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어디든지 해도 돼요. 광고를 그냥 유리창에 붙여놔도 돼. 거짓 매물을. 그러나 이거는 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거래가 완성되고 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이유가 매물 삭제하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원래 정보망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업에서 쓰는 거는 그냥 뭐 매물 올린 사람이 삭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매물을 삭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암기 프린트는 8번이고 교과서는 217페이지인데 부운정 1해 1이 1년입니다. 1년.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실상 5번 같은 경우는 해산, 사망,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똑같죠? 이거는 사실은 취소해야 되겠죠. 없는데 죽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냥 법조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개인도 지정받았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지정 안 받았으면 어떻게 취소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5 빼기 2는 3,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받았다면 지정받을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지정받은 사례는 없지만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개인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정 요건 갖춰서 지정받을 수는 있다. 받은 적은 없지만.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고 법인은 해산이고 개인이 사망이잖아요. 지정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단 사망, 해산은 X. 들어봐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청문 안 해도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행정절차법에도 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거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전쟁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선고받은 경우. 유죄가 확정됐으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 사망 해산은 있는데 그 전쟁 이런 거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요.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1페이지 기본 윤리부터 하겠습니다.